이 동원 자체가 유직지고 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좋습니다. 온 가족이 뭐 편안하고 오래 사는 거는 뭐 운명에 달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팬사인회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소원은 뭐 진짜 그 가족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딴 것보다는 요새 사회가 복잡잖아요. 평안한 그런 뭐 나날들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즐겁고도 넉넉한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찌감치 차례를 지낸 집이든 여유롭게 명절 연휴를 즐기고 있는 가정이든 남은 이 휴일 어떻게 하면은 알차게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업도시 이미지가 선명한 우리 울산에도 알고 보면 우리의 옛 멋과 역사,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들과 이곳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을 기다려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 현장 시간에는요. 추석에 가볼 만한 울산 도심 속의 전통 문화 명소들 소개해드리면서 시민들의 추석 소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울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울산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오늘은 아동학대의 현실과 해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았지만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텐데요. 최근 울산의 아동학대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울산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17세 이하 아동 16만 9,901명 중에서 8.06%로 전국 평균인 3.64%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2019년 4.11%를 기록한 뒤로 2020년 6.5%, 2021년 14.68%, 그리고 2022년에 9.73%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21년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배로 많다는 건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데 네. 울산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요. 과거에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아동학대 사망 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2013년 울주군 여아학대 사망 사건은 지역사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줬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진상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됐고 또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종합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후로 울산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늘어났고요. 각 구군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도 이어졌습니다. 네.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가 의붓 엄마에게 폭행당해서 숨진 초등생 사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동학대 발견율 말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도 울산이 좀 많은 편이라고요?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은 지난해 총 2,082건 4.6%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842건 1.8%나 대전의 1,603건 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경각심을 갖고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중에 372건은 신고 의무자, 그리고 1,710건은 비신고 의무자가 각각 신고했습니다. 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직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의 경우는 부모와 아동 본인이 각각 528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던데 이 역시 맞습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약 0.22%인데요. 이 중에서 8명이 울산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각각 10명인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인구수를 감안하면은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종합하면 울산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많고 그만큼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또 사망률도 가장 많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아동학대 조사 의무부터 판단 그리고 사례 관리까지 아동학대 행위 대상자나 피해 아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2020년 이후로 심층적인 사례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초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전부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이어지면 당연히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초기에 맞춤형 대응에 나서는 건 좋은 판단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보건복지부의 방문똑똑, 마음톡톡이라는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아동학대 가정 중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서 가족 상담과 교육, 심리 치료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울산의 기관들도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실질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방향은 잘 잡혀 있지만 이 역시 인력 문제가 심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사회복지 직렬이 전반적으로 일이 힘들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소문이 난 상태인데요. 네. 실제로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정도여서 안정적인 운영이 힘듭니다. 이건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울산에 특히 해당되는데요. 이 발견율이 높으면 판단율도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네.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건수가 많지만 울산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고작 2곳뿐이어서 직원 1명당 약 4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이 직원 1명당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를 맡는 것에 비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잘 갖춰진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부터 예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조례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용역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에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을 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은 전국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의 역설이죠. 울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추석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풍성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명절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차례라든가 성묘문화도 간소화됐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경제적 부담도 한몫했습니다. 네. 한국물가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를 했어요. 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천 원 상당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보다 명절에 치르는 행사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긴 연휴를 맞이해서 그냥 편하게 가족들이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요. 네. 각종 여행 사이트에는 1년 전부터 항공권과 숙박, 또 관광지 등 예약 문의가 잇따랐고요. 네. 이 아울렛 매장과 백화점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개점 이래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문을 엽니다. 이런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울산 곳곳의 관광지들도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곳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도심 속에서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세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심 속의 전통의 멋이라고 하니 명절 본연의 성격도 잊지 않으면서 또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곳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먼저 둘러볼 것은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동헌입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관아로 또 지방장관인 고을의 수령을 비롯한 지방관리들이 공무를 보던 곳입니다. 네. 이곳에는 내야라고 해서 부속 건물 또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방관청의 안채, 즉 사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유적지지만 지금은 도심 내 쉼터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찾은 날이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헌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동헌의 역사 이야기, 울산시청 문화관광과 손미옥 해설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울산이 특히 정유재란 때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는데 울산 의병들이 활약이 컸죠. 그 선조 임금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울산을 도호부로 성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호부사가 여기 근무를 해야죠. 동헌에 수령이 여기는 공무를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오면서 이 동헌을 군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잠시 울주군청도 하고 나중에는 군청 회의실로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건 1981년에 그 이후로는 공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도 많이 오고 여기 문화 행사를 특히 많이 해요. 여기 뭐 음악회라든가 뭐 뮤지컬이라든가 또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 이렇게 결혼식 같은 것도 여기 하거든요. 네, 울주군청으로도 쓰이기도 했군요. 네. 역사의 발자취도 따라가면서 뮤지컬, 문화행사와 같이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까지 하는 곳인데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까지 드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도심 속 역사 유적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설에도 언급됐듯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기점으로 울산이 승격이 된 게 동헌이 세워진 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임진왜란 뮤지컬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 닷새간 공연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물론이고요. 연휴가 끝나는 내일도 공연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임진왜란 그 프레카드도 봤거든요. 네, 그 맞아요. 공연 소식이었군요. 첫 번째 도심 속의 전통의 멋은 동헌이었고요. 두 번째 추천 명소는 어디인가요? 네, 이번엔 남구로 가볼 텐데요. 바로 이휴정과 용현서원입니다. 이휴정은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호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네. 학성이 씨 월진문회에서 관리를 하는 학성이 씨의 제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주인이자 최초 건립자는 조선 중기인 17세기 성균원생 이동영이라는 인물인데요. 이휴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두 가지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태화강 물줄기와 은월봉 산줄기 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건데요. 네. 이휴정 바로 옆에 자리한 용현서원은 조선 최초 통신사, 지금으로 보면 외교관이었던 이해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학성이 씨 월진문회 이채간 회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건물을 처음에는 1666년도에 지하가 내려오다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1940년도에 울산 그 도부 학성관의 남문루를 따가지고 그 채목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이건을 해요. 그래 있다가 2003년도 9월 5일날 유정이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인해가지고 완전 그 소실이 됐습니다. 국비 그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 그 금액은 우리 문중에서 돈을 떼가지고 2005년도 그 8월 달에 다시 재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상당히 그 문화재로 관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 1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하면서 와 보는 분은 이런 곳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 감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서 와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실되고 재건만 2번을 거친 건데 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곳이군요. 용현서원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도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했는데요. 도심, 그것도 빌라와 주택이 즐비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에서 찾기에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이휴정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홍보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개가 된 만큼 청취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휴정만의 고즈넉한 풍경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네, 울산에 누각하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휴정도 있지만요. 대표적인 곳이 또 한 곳 있죠.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추석 보름달을 향해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딘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이미 울산 시민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죠. 바로 태화루입니다. 이곳은 구체적으로 언제 건립이 된 건지 확실한 기록은 없는데요. 하지만 성종이 997년 태화루에 올라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봤을 때 고려 초에는 존재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의 산 증거라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화루 주변 태화강의 경치부터 산책길까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노을 지는 저녁 태화루를 찾은 시민들을 만나서 태화루의 매력과 추석 보름달에 빌 소원도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물론 울산 계시는 분들은 여기 태화루를 다 아시고 좋아하시지만 저는 특히 이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밤 풍경이라든지 그 여름에 그 멀리서 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태화루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뭐 별다른 특별한 소원은 없고 건강하고 즐겁게 달리고 잘 살고 뭐 그런 뭐 평범한 바람입니다. 해가 좀 졌을 때 불빛 비치면 좀 멋있는 거, 울산에도 이런 상징적인 건물이 있구나 하는 거, 그런 거 정도. 그냥 가족들 건강이고 막내 고3이라서 시험시니까 원하는 대로 학교 갔으면 하는 바람, 뭐 그런 거 빌겠죠. 보기 좋고 우리 저 경관도 좋고 앞에 태화강 경관 좋고 안 좋습니까? 쉼터 한 가지죠. 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70, 80대거든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우리 참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식들 피해 안 주고 이제 이렇게. 네, 소원들 들어보니까 대부분 건강을 말씀들 하시네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많이 웃고 또 명절 음식도 즐기시면서 도심 속 전통의 먹도 제대로 느끼러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 모두 추석 연휴 동안 쭉 개방을 하니까요. 이 시대의 변화에 조금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뿌리 정신과 고즈넉하고 정갈한 전통 문화의 기품들을 다시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장소들이 잘 보존돼 있다는 건 행운이기도 하죠. 남은 연휴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특별한 추억 많이들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추석에 가볼 만한 울산 도심 속의 전통 문화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시민들의 추석 소원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네,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울산 지역 공연, 전시, 문학의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문화포커스 울산매일신문 고은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추석날 가보기 좋은 고즈넉한 명소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절하면 또 전통놀이나 체험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나들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울산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면 좋을 듯합니다. 울산 박물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내일까지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그리고 달 모형 포토전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대곡박물관에서도 보름달의 소원 빌기, 차례상 차리기, 달토끼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 체험 행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옹기마을에 있는 울주 민속박물관에서는 전통 한복 체험과 전통 촛대 체험을 비롯해서 한가위 전통 놀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 박물관 곳곳에서 추석 세시 풍속과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군요. 어떻게 참가하면 되나요? 네, 울산박물관, 대곡박물관, 울주 민속박물관 모두 따로 예약 신청 없이 현장 방문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이들과 민속놀이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계종 최고 어른인 성파스님의 전시 소식이군요. 네, 아마 통도사 서운함 장경각에 가서 방굴의 암각화가 물 안에 전시된 오칠 작품을 보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칠 조각부터 수중 설치 회화, 금리 사경 등 성파 큰 스님의 오랜 수행과 예술을 아우른 작품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11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성파 선예 특별전인데요. 이번 전시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닌 예술가로서 성파 큰 스님이 불교 미술, 서예, 한국화, 도자, 염색, 조각 등 평생의 화합을 총망라하는 예술 작품을 펼칩니다. 네, 성파 스님은 전통 한지 제작이나 염료의 재배 또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 재료도 직접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나무를 재배해서 직접 한지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감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쪽을 직접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옷을 작품의 주 재료로 사용해서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의 분야에서 성파의 독자적인 옷 예술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작가 성파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한국적 재료 탐구를 기반으로 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스님은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나요? 네, 전시장 내부에는 3m 높이의 오칠 조각, 수중 설치 회화 등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대형작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성파 스님의 작업 과정과 함께 통도사 장경각 내의 수중 암각화 작품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작가 성파가 도자와 오칠을 결합하고 공예와 미술을 넘나드는 과정, 그리고 유교의 시서화를 시작으로 불교의 사경과 도자, 그리고 추상적인 오칠 예술로 확장되는 성파의 예술적 여정을 120여 점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파 스님은 여든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아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랜 수행과 예술이 만난 전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포커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고은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명절이 더 외롭고 힘겨운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 총조사 결과 국내 1인 가구는 782만 9천여 가구로 전체 2,207만 가구의 35.5%에 달했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인 가구는 지난달 1,000만 7,800가구로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42%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 10집 가운데 4집은 혼자 사는 삶, 즉 혼삼인 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울산은 특히나 이 같은 혼삼 비율이 높은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4050 혼삼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40세에서 59세까지의 혼자 사는 남성의 비율은 울산이 38.5%로 가장 높습니다. 광역도를 포함하면 울산은 제주 다음을 차지하는 나홀로 가구 선두 도시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홀몸 노인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겐 선물꾸러미를 들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풍경이 다른 세상 얘기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갈 곳 없이 집안에 갇혀서 외로움으로 힘겨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명절이 누구에게나 한결같지는 않을 텐데요. 행여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따뜻한 시선으로 둘러보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